안녕하세요. 이우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 관련해서는 크게 부부 간의 이혼과 가족 간의 상속, 이 크게 두 부류로 대별되는데, 오늘은 상속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율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는 만이 사망 후에, 즉 상속이 발생한 후에 공동상속인들 간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상속이 종결되지만은 그 외에 더 이상 합의가 되지 않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반드시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가족들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을 통해서 심판 청구가 이루어져야 되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의 대상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재산 분할 심판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망인의 재산 중에 예금 채권, 보험금 청구 채권,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이라든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맞으나 분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심판으로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가분 채권, 예금 채권, 보험금 채권은 그대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 은행은 채권만큼 그 본인이 상속인을 지위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과 상속인 지분별로 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특히 보험사와 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적 자기 지분만 청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공동 상속인들 협의를 받아와라, 아니면 합의서를 받아오거나 서로 다 받아와라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은행에서 하는 행포, 관례일 뿐이고, 실제로는 법률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은행도 두말 없이 그대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서 확인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예금채권 같은 경우는 분할 대상으로 삼지 말고 자기 지분만큼 은행 가서 청구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대상은 이러한 가분채권, 예금채권이나 보험금채권, 가분채권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은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은 이렇게 유정이나 유정유언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상속인들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심판 청구를 통해서 분할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 분할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판결 선고를 통해서 받게 되면 공유자별로, 즉 상속인 수별로 지분별로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 5개마다 상속인 별로 공유 지분, 즉 A 부동산에 5개 공유, B 부동산에 5개 공유, 이렇게 공유자가 한 부동산마다 등기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동산의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서 판결 선고를 통해서 공유 분할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의 분할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유물로 이 한 부동산에 공유자가 수인이 등기되어 있으면 한 사람을 반대를 하면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처분할 수 없게 되고, 또 사용을 하는 데 있어도 한 사람이 반대를 하거나 여러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도 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분할 청구가 아니라보다는 분쟁을 잠시 막아두는 제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조정 정치주의, 즉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원에 와서 합의를 통해서 그 분할을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판결 선고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또 어떤 공동상속인은 자기가 부모를 모셨다. 그래서 그만큼 몫을 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법에서 인정한 기여분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또는 부양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식하거나 감소함을 방지했을 경우에 그 기여분을 인정해서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먼저 이 기여분만큼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여분 제도는 사실상 입증이 되지 않고 우리 법률상으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기여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분 제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이 반드시 이러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 계속 중에 반심판 청구로 기여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별도로 별소를 하는데 별도 소송을 통해서만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기여분을 우선 공제받고 취득하고 나머지 재산에서 상속재산을 법정 지분별로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분할 심판 청구를 하다 보면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미 많은 감정이 상해서 서로 간에 소위 말해서 원수가 되는 다시는 보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 분할 심판 청구를 잘 이용한다면 그 법원에서 행하는 조정을 통해서 다시 원만하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원당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다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생전에 다시 얼굴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오해서라도 얼굴을 보게 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다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분할 심판 청구가 나쁜 제도를 할 수 없고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번 상속 분할 관련해서는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상속 관련해서 발생하는 요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부장제 강했던 60년대, 80년대 이전의 부모님들은 아들들에게 또는 장남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고 돌아가시고 하는데 즉 생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갖다 장남에게 또는 아들에게만 분배해주고 딸에게는 분배해주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을 경우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이 원래 받을 법정 상속분 비율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반환청구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 제도의 이유는 그 망인이 공동상속인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서 재산을 분배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상속인들만 해주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권을 취급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유류분 제도가 망인의 유언권,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연소를 낸 적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유류분 제도는 이런 취지에서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과거에 상속을 받지 못했던 딸분들이 또는 일부 상속인들이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받을 수 있는 원래 상속 지분의 반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 제도는 특이하게도 가족 간의 분쟁에도 불구하고도 가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법에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유류분 제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그 상속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치해서 인정해 준 제도가 아니고 그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10년 이내 또는 상속이 발생하고 그 과거에 정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지만이 유류분 제도를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다. 이런 걸 갖다가 그 불변 기간이라 하는데 뭐 10월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지만이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자신이 받지 못한 상속분의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사소송 중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유류분 제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법무부 발언증으로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신다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